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어제 수익금 5천만원에서 꿀잠 자고 일어나니까 4천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계좌 역시 수익률 35%로 떨어졌고 수익금 역시 410만원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분명히 어제는 5천만원 수익금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오늘 4천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제 소중한 1,000만원이 날아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제 다 팔고 다시 들어갈걸 이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저는 수익금이 이렇게 떨어져도 현재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어차피 바닥을 잡을 수 없을 뿐더러 팔았을 때보다 더 좋은 가격에 잡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고 한번 기회를 놓치면 아예 매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살짝 그 수익금이 아쉽긴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물론 멤버십 스윙 투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미 폭락하기 전에 익절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들어간 구글은 7% 익절, 테슬라는 마이너스 2%지만 손절, 국내 상장된 나스닥 2배 레버리지도 익절했죠. 다시 올라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을 잃을 순 없으니 말이죠. 어제 미국 증시는 신용등급 강등 사태, 국채금리의 급등과 함께 드디어 오랜만에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거의 몇 달 만에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요. 다우가 0.98% 하락했고 나스닥이 무려 2.17% 하락, S&P 500이 1.38%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피바다 맵은 얼마만인지 특히 빅테크와 반도체가 피바다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퀄컴은 애프터장에서 실적 발표 무려 7% 정도 더 빠지고 있습니다. 퀄컴은 실적 발표 후 향후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순이익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죠. 항상 이런 고금리에서는 확실하게 공부한 종목이 아니라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번 물리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빅테크와 반도체가 피바다를 보이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시원하게 다 빠져버리니까 몇몇 분들은 패닉에 빠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온 분들이라면 지금 팔고 다시 들어올까? 누가 봐도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 팔고 저점 매수할까?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상향 미국 증시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만히 냅두고 오히려 웅덩이에서 더 줍줍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너무 팔고 다시 사고 싶다면 실제로 몇 번 그렇게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왜 가만히 냅두는 게 최선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딱 8월이 시작되자마자 악재들이 쏟아집니다. 제가 상반기부터 말씀드렸던 게 3분기에 웅덩이가 올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에도 분명히 깊이는 모르지만 결국 웅덩이가 한번 올 것이다. 우리는 지금은 오를 땐 즐기는 오질 구간에 돌입해 있고 3분기나 하반기 웅덩이에서 웅줍해야 한다 라고 강조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그때가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웅줌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불안하고 쫄린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는 이 조정, 하락은 매년 찾아오는 겨울, 여름과 같습니다. 당연히 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를 시작했다면 오히려 지금 이 조정을 변태처럼 좋아해야 합니다. 드디어 웅줍 기회가 찾아온다 라면서 말이죠. 현재 미국 증시가 조정받을 것 같은 두 가지 핵심 이유를 살펴보면 당연히 어제 큰 사건이었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입니다. 현재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이 신용등급 강등 사태에 대해 우스꽝스럽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을 합니다. 미국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나라보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낮은 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럽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는 독일과 캐나다가 있겠죠. 캐나다는 미국 군대의 보호를 받지만 미국보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 높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이 국가부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구에서 가장 번영하는 국가이며 가장 안전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처럼 현재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도 과거 2011년 신용등급 강등 사태처럼 주가가 20% 정도 하락하거나 큰 사건이 될 거라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적당한 조정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 사태는 올해 상반기 상승장에서 줍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2011년 신용등급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공부해 볼 텐데요. 지금 초록색 박스로 체크한 구간이 바로 신용등급 강등이 터지기 전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 협상에 계속 실패하며 그 불확실성을 키웠던 시기입니다. 신용등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미국 디폴트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확실성으로 이미 증시가 하락한 거죠. 그리고 이걸 현재 우리 상황에 대입해보자면 우리 역시 지난 4월, 5월에
디폴트 간다느니 백악관과 공화당 부채한도 협상이 실패했다. 며칠 남지 않았다. 신용등급이 또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잠시 하락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과거 2011년 신용등급이 강등된 시기는 바로 저 빨간 박스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하던 주가는 한 달 동안 다시 10% 정도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웅덩이 매매법 웅줍 투자자죠.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핵심은 결국 웅덩이가 다 끝나면 다시 증시는 상승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2011년에도 화면 속 차트로만 보더라도 저점 대비 25% 이상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몇 달 동안 지속될지 아니면 한 달 안에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웅덩이 매매법 원칙대로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이런 화면들을 보고 저와 함께 공부해야 확신을 가지고 웅줍할 수 있게 되고 더 떨어지더라도 더 용기를 내서 웅줍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그래서 우리가 제 영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또 어제 시장을 급락시킨 이유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의 4%를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4%는 매우 강한 저항선이었는데 이걸 뚫고 올라갔다는 것은 증시가 충격받을 만한 요소였고 당연히 TLT나 TMF는 반대로 폭락을 보였죠. 이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 BOJ의 YCC 정책 변화 때문이다. ISM 제조 PMI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들려오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미국 재무부의 발표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예상보다 국채 발행량을 훨씬 더 많이 늘리기 때문이죠. 미국 재무부의 3분기 채권 발행 계획을 살펴보니까 기존 예상이 7,330억 달러 규모였는데요. 이걸 훨씬 뛰어넘은 약 1조 달러 규모로 발행량을 늘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심지어 4분기 발행 규모도 8,520억 달러죠. 이게 바로 어제 금리 상승을 이끈 핵심 요인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니까 채권은 반대로 하락하고 주식시장 역시 충격받고 더 떨어진 겁니다. 신용등급 강등 사태와 함께 맞물려서 말이죠. 그러나 결국 언젠간 떨어져야 했습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봅시다. 올해 나스닥 수익률은 약 40%입니다. 그리고 이는 과거 수익률을 살펴보더라도 역대급으로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럼에도 안 떨어진다고 말하면 그건 포모에 이끌린 합리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름이 있으면 떨어짐이 있고 떨어짐이 있으면 오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어제 하락으로 약 2달 동안 극심한 탐욕이 있었던 공포지수가 드디어 겨우 탐욕까지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탐욕 구간일 정도로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2주 전에 이런 이유들을 보여드리면서 결국 증시가 웅덩이를 한번 만들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를 보더라도 누가 봐도 결국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죠. 이런 얘기들을 오를 때 해드리면 아무도 경청하지 않습니다. 오르니까 포모 현상이 더 생기고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고 앞으로 이 가격은 죽어도 안 올 것 같기 때문이죠. 인간 지표라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숫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심리로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결국 오르겠지만 지금은 오줄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포모 때문에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급락하기 하루 전에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떨어지겠냐? 라는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결국 떨어져야 했고 떨어질 시기가 임박했는데 때마침 좋은 핑계거리로 이런 사건들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은 웅덩이를 만들더라도 결국은 다시 또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상향을 그릴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중기적으로 바라보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약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며 심지어 이제는 소프트 랜딩으로도 전망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비관적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드디어 미국 경제에 대해 낙관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중기적으로 또 바라보자면 결국 곧 금리 동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금리 인상 마지막이 머지않았다 혹은 끝났을 수도 있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끝나고 S&P 500의 주가 추이입니다. 이 사이클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하고 1년 넘게 상승장을 만듭니다. 다만 고금리의 끝은 결국 경기 침체이기에 우리는 이 상승장에서 욕심을 버리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겠죠. 그때 또 현금 비중 늘리자고 말씀드려도 대부분 더 추매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소수 웅줌러답게 고금리의 끝은 위험한 어떤 사건이 올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대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중기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정말 2030년 그 이상을 바라보는 진정한 장기 투자자라면 S&P 500은 당장 5,000포인트가 목표가 아닙니다. 최소 10,000포인트로 바라볼 수 있고 2034년 즉 10년 뒤에는 14,0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길게 바라봐야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크고 작은 웅덩이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항상 기회입니다. 다만 이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려면 현금 비중은 필수고 리스크 관리는 필수겠죠? 즉 우리는 지금 이 웅덩이가 만들어질 때 그동안 열심히 저축한 월급을 미국 주식이라는 자산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우하향하는 현금을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교환해 이걸 최대한 오래 들고 있으면 우리가 꿈꾸는 부자와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딱 10년만 보유해봅시다. 여러분의 목표를 넘어설 겁니다.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남들이 지금 뭐라 하던 간에 귀를 닫고 10년 뒤에 부자 되어 만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